지수는 이제 박스권, 소위 말해서 박스권, 그러니까는 뭐 3,200이 깨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 그동안 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이고 오늘이 이제 8월 첫째 주죠. 그렇죠. 오늘이 8월 5일인가 네. 그런데 7월 달 장이 네. 되게 어려웠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 기준으로 40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네. 뭐 3,200이 깨지고 뭐 8월 달은 맞아요. 3,150, 3,100 거기까지도 또 전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네. 쉽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그냥 이 전업 투자자니까 매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래도 가까스로 그 개별 주식 네. 거기에 제가 선방을 해가지고 네. 생활비 정도는 벌었네요. 그래도 생활비 생활비 정도. 이상은 아니고. 네, 생활비 정도. 그 생활비가 이제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좀 크지요. 네, 그래서 가까스로 그래도 제가 1월 달, 2월 달 플러스, 네. 3월, 4월 연거푸 마이너스, 5, 6, 7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는 1년에 보통 한 2달 마이너스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는 계속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지금. 지수가 이제 7월 달에 지수가 급락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대형주 쪽에서 이제 손실이 조금 컸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네.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이틀 동안 그랬었죠. 오늘까지는 이제 3일이죠, 3일.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천억 이상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그제도 되게 크게 큰 금액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수가 급반등.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8만 3천 원까지 왔으니까 네. 오늘 한 800원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7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수 그 반전을 했는데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죠. 사실 대표님이 이제 김작가 TV에 나오셔서 올해 주식 시장을 네. 고점을 한 3,300 정도 잡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 코스피 3,300을 몇 번 넘었잖아요. 아, 그렇죠. 돌파를 하면서 네. 위로 방향을 이제 네. 볼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 점투자자 이 남석환 대표님도 틀릴 때가 있다. 틀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그렇죠. 개인 투자하는데 좋은 거니까 했는데 그때마다 대표님 말씀처럼 다시 꼬꾸라지더라고요. 꼬꾸라지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그게 세계적인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뭐 4차 지금 유행이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뭐 4차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네. 올 가을 겨울 들어서 4차로 전이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경기도 또 이렇게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위축이 될까 봐 이제 그게 주식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3,300원 언제든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꼭 코스피 지수 있죠. 네. 그게 얼마가 꼭지고 얼마가 바닥이고 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종목 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정체하고 이제 특히 그렇죠. 저는 특정 제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답답할 때 뭐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때 필굿.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질 땐 그러게 내가 고점에 사지 말라니까. 내가 고점인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안 샀는데 상한가를 쳤을 때 그러게 왜 그 주식을 안 샀어? 내가 그때 살려고 했었는데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때 필굿. 필굿 캔을 보면 여러 멘트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마신 건 행운의 구판한가 그리고 어차피 나갈 돈 나한테 쓰자 굿입니다. 여러분의 캔에는 어떤 멘트가 쓰여져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필굿. 그러니까는 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네. 올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뭐 지수는 이제 박스권, 소위 말해서 박스권, 그러니까는 뭐 3,200이 깨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스마트 원전 해가지고 네. 원전 관련주들이 뭐 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배 이상 뭐 확 올라가고 막 네. 그랬었고, 또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그 엊그제 그 삼성에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가입이 되면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또 뭐 그 인터파크하고 그 SM 있잖아요. 네. SM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서 인수한다라는 그 맞아요. 썰 SM이 때문에. 어저께가 급등했던 것 같아요. SM, CNC 네. 그게 이제 그저께 상한가 가고 어제 제가 골프가 있어가지고서 그 제대로 조금 높은 가격에 못 팔고. 가지고 계셨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 왜 저한테 안 알려주시고? 그런 거는 제가 네. 이제 여기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경고 종목 들어가 있을 때 음. 그러니까 3,000원대죠.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SNC 한번 볼까요, 선생님? 대표님? 그럴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경고 들어갔죠. 경고. 네. 그러면서 시간에 아마 빠질 거예요. 빠질 거. 투자 주의가 나왔는데도 아침에 10%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80원으로 끝나다 네. 보니까 이제 경고 들어갔죠. 오늘도 엄청 꼭대기는 있었네요. 그렇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아니 이게 장 초반에 땡긴 거예요. 그러고서 요즘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장 초반에 급등을 시켜놔요. 그러고서 하루 종일 빼요. 네. 그러니까는 고점일 때 들어가면 손해가 날 경우가 크죠. 네. 이게 여기에서 벌써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경고가 들어갔던 거고 네. 쭉 해서 경고가 이제 해제된 다음에 한번 올렸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이제 재차 이제 엊그제 그 뉴스로 나온 거죠. 4조면 되겠느냐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특징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대량 수반이 되면서 이것도 상한가 가가지고 풀렸었거든요. 네네. 풀렸을 때 이제 이 대량 거래가 되는 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살짝 약보합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네. 이럴 때는 원래는 그 단기 매매하는 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원래는 그냥 무조건 사도 돼요. 그러니까는 많이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요?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네.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네. 그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짝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날 거래,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그 초기 매물을 소화시키고서 쭉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날 대량 매물 나왔잖아요. 그거에 최소한 반 이상, 최소한 반. 그러니까는 이날 뭐 거래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일별 이제 주가의 거래량 나오잖아요. 네네네. 요럴 때 보면 이제 8,600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장 초반에 밀릴 때 여기에 4,905원까지 떨어졌었죠. 이게 아주 살짝 떨어진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날 거래량의 반 이상 될 때 그러니까는 이 이제 개인들 물량을 다 털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한마디로 많이 있거든요. 그 전날 거래량이 8,600만 주면 한 4천만 주 이상이 되면 좀 괜찮다. 5천만 주 이상 네. 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6,200원이면 뭐 거의 25%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이 밑에서 샀으면은 뭐 거의 더블 갔었던 거죠. 더블. 그러니까는 이 재료가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코스피가 뭐 몇 포인트 올라가느냐, 바닥이 어디냐 그런 거 말고 네. 항상 그 시장은
기다리다 보면 먹을 네.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네. 날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잠시만요. 네. 대표님, 그럼 이 SM, CNC 향후 어떻게 흐를까요? 좀 예측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 이런 거 잘 맞추시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네. 쉬어야죠 이제. 아, 이제 좀 쉴 것이다. 당분간은. 그럼요. 이거는 벌써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가격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였는데 2,000원도 안 됐었던 건데. 불과 지금 2달 전인데. 네.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처음 이슈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렀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이럴 때도 더 흐를 수가 있으니까는 네. 사기가 모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 이슈가 완전히 터진 다음에 지금 경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로 금물이죠. 왜 쌀 때 그냥 있고 네.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느냐 그런 얘기죠.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먹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대표님 다 파셨어요? 아, 그렇죠. 이거 얼마 파셨는데? 백주 있어요, 백주. 아, 100주요? 아, 많진 않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몇십만 주씩 있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지금 백주 있다고. 아, 지금 남은 게. 네. 아. 그 백주는 이제 그 재미 삼아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그렇죠. 그걸 이제 보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뭐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같은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이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 경고 먹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고 먹은 거를 제가 이 동방 이런 거 가지고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네.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방은 기억납니다. 동방은 기억나요. 근데 그 뒷이야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 때 네. 이제 우리가 경고 들어가면 10일 동안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이게 이제 얘기 나오면 그냥 이거는 이제 운 좋게 원래 이게 쌀 때 갖고 있다가 물렸던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때 갖고 있다가 네. 15,000 중가 그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손해가 꽤 컸었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러면서 매각설이 나와가지고서 이때 팔았나. 아무튼 이제 매각설이 나와서 이날 상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큰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경고 먹고서 이제 한 5일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경고 먹고서 경고 들어갔을 때는 많이 올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경고 먹었을 때, 다시 말해서 급등했을 때의 이슈가 해소됐나 안 해소됐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매각이 되면 이슈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5일 정도 될 때 제일 이렇게 낮아요, 가격이. 네. 이게 이제 이 경고나 시장 조치를 받은 종목에 투자하기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좀 껄끄럽죠, 이게.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은 이제 단타 구역이에요, 단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9,2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9,300원대 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가가 고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가에 시간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왔다 갔다 하고 매물하고 그래서 일단 일부는 팔았어요, 일부. 일부 팔고. 요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바닥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날은 1,400원까지 갔는데 네. 이날도 여기 종가쯤에 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팔리지가 않았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 단기 매매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그쵸. 뭐 그거 메타버스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렸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꾸준히 나왔었던 건데, 그 메타버스라는 게 뭐 신세대, 뭐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는 아니죠. 기존의
쭉 진행돼 왔었고 심지어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그게 고급화돼서 지금은 네.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용어 같고 네. 가상현실하고 이제 그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네. 그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화 시켜가지고 네. 매칭시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생긴 건데 한 20년 진짜 옛날이죠. 그 3D. 아, 3D. 3D. 그거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죠. 알죠. 그것도 이제 3D가 조금 진화한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라기공원이요? 아니요. 김 작가님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82년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입체처럼 이렇게 보이는 카드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알죠. 그거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다른 거.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한 종목 중에 네. 홀로그램을 이용한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가한 업체 중에 보면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AR, VR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거를 합성시킨 게 XR.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어제 삼성에서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뜨겁게 시장에서 호응이 있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급등한 종목이 코세스 상한가 간 종목, 유일하게 상한가 간 종목이죠. 어제 제가 골프를 가느라고 이거를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그래도 또 다 사놓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서는 오늘 일단은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장 끝나고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최소한 20%까지는 가겠다. 이제 오늘 20%도 끝날 때가 20%네. 끝날 때. 그런데 이게 오늘 20%로 끝나면 이거 뭐까지 다 읽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빨리. 이게 1,500원이 넘어가면 투자주의가 붙을걸요, 아마. 시장 조치 상황으로. 그러면은 시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15,200원에도 사고 250원에도 15,200원에는 다 안 잡히더라고요. 조금 늦게 되나가지고 15,250원에 사고 15,300원에 사서 15,800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50원 가지고서 이제 투자주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그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뭐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중에서도 파인텍 파인텍 같은 경우가 역시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해서 상한가 간 거고 아즈텍 WB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지분 투자한 회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아즈텍 W 같은 게 이제 상한가가 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갤럭시아 SM은 이제 SM이잖아요, SM. 그러니까 매각 그 이슈로 이제 이래서 급등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나쁠 때도 그렇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뭐 그 얘기로 이거 얼마나 그래프가 좋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이틀 떨어지고 한 번 올리고 또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급등했다. 그러니까는 공부 좀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지수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렇죠. 저런 거 말고도 투자할 종목이 무진장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런 것도 뭔가 좀 찾아보는 그럼요.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게임주인데 결국에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해가지고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건데. 어쨌든 시장이 정치한다는 건 어딘가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건 어딘가에 오르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서로 이제 그렇죠.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수익이 날 구간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지수에 목매달고서 지수가 올라가면 내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계좌에 돈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안 우리 붙더라고요. 김 작가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우리가 진짜 참고로만 하고 네. 지수가 좋고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보통 몇 차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머지들은 그냥 장이 폭락만 안 하고 네. 급락만 안 하면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네. 또 얼만큼 시장을 제대로 아느냐 네. 그 능력의 차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롯이 투자자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네. 늘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있는 만큼 수익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네.